안녕하세요. 파워인터뷰 더 CEO.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정보화진흥원 우선 어떤 기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정보화의 정책을 개발을 합니다. 처음에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라든지 전자정보의 구축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건전한 정보 문화의 조성이라든지 ICT 국제 협력 그리고 지능정보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개발과 사업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사는 대구에 있고요. 제주에는 글로벌 센터가 있고 서울 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약 한 500명 정도의 임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전산원이라는 이름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희가 한국전산원이라는 이름으로 87년 1월에 창립이 됐기 때문에 올해로 30주년을 맞았고요. 우리나라의 국가 정보화의 발전은 저희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거든요. 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4차 산업혁명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작년 올해에 이어서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좁게 얘기하면은 산업을 어떻게 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포함해 가지고 더 좋은 산업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쪽으로 볼 수 있지만 넓게 보면 국가 사회 전체가 인공지능, ICT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크게 아울러서 4차 산업혁명이다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사회 국가의 이제 변화인데 그거를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ICT 정보통신 기술이 이제 결합된 것을 저희가 이제 지능정보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능정보 기술이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는 교육의 패러다임까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하는 것을 묶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전에 보면 뭐 농업혁명도 있었고 또 근대화되면서 산업혁명도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보면 우리가 정보화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제 지능정보사회로 가는 지금의 이러한 움직임들을 4차 산업혁명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를 지능정보사회다. 이제 이거는 작년에 정부가 만든 종합대책에 그렇게 정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지능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자면 지능정보 기술이 국가사회 전체에 확산이 되어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우리의 삶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이것을 지능정보사회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지금 우리 사회의 변화 그것을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정보화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지능정보화 사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지능정보화 사회에는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질까요, 우리 사회에? 지능정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올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년 9월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100년 연구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인공지능과 2030년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우선적으로 2030년까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칠 그 영향을 8개 분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로봇, 의료, 교육, 사회현안, 공공안전, 고용 그리고 엔터테인 분야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거의 이제 망라한다고 보고 있을 텐데요. 그럼 가까운 미래에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최근에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진료, 노인 케어, 농업과 공업 분야에 있어서의 새로운 노동력의 제공,
그리고 이제 드론 등을 통한 물류와 이제 운송 분야에서의 다양한 활용 등을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통 분야를 보면 그 센서나 자동화 기술이 탑재된 이제 스마트카가 이제 운전자의 안전과 편리를 증대시키고 이제는 그 위치를 인식해서 승객과 기사를 바로 연결해주는 이제 온디맨드 교통이 이것은 벌써 이제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가정용 로봇 이것도 이미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일상생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의 몸 상태를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을 해서 거기에 이제 적절한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를 하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교육에 있어서도 개인형 맞춤 서비스 이러한 그 지능형 교육 시스템 등이 이제 앞으로 올 사회에 지능정보 사회가 되면 이제 변화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단순하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제 감소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우려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활용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가치를 가진 고부가 가치 이제 업무 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프랑스 정부도 그것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의 부족이라고 하는 측면과 더불어서 새로운 일자리의 생성 그리고 기존에 하던 그 우리 직업에 있어서의 그 생산성의 향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 앞으로 이러한 지능정보사회의 그 변화와 발전을 통해서 근로시간이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그 건강, 수명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우리의 그 삶에 우리의 그 개인적인 그런 혜택들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자리 감소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ICT를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좀 전망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고민이 참 많으시거든요. 어떤 대비를 좀 해야 좋을까요? 그 일자리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들은 단순 이제 반복적인 일들이 이제 줄어들 걸로 이제 염려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의사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보면 3차 진료 기간에 3차, 2차, 1차 이렇게 진료 기간이 나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그 환자들을 대하게 되는 이제 동네 의원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인공지능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일을 대신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의사가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럴수록 더욱더 의료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문 분야의 그 어떠한 증상과 어떠한 그 이 진료와 어떻게 그 사후에 치료를 해줄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이 계속 연구하고 그것을 AI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의료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같은 의사의 역할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의사의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있어서 뭐 로봇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산업혁명 때도 그런 우려와 염려가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인 저항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그때와는 굉장히 다른 직종들이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능정보사회도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직종들이 생겨나면서 그러한 일자리들을 대체해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과 함께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올 텐데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능정보 사회에서 데이터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갑자기 이제 지능정보사회 얘기하다 데이터 얘기를 하면 저게 이제 무슨 말인가 이제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제 이세돌 구단과 그 알파고의 그 대국이 굉장히 그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나왔던 게 이제 포켓몬고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둑이나 이런 게임은 전에서부터 있어 왔던 부분인데 왜 이것이 가능해졌느냐 하면 알파고가 여러 가지 기보를 읽고 그것을 가지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알파고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움직이게 되기까지는 거기에 들어간 데이터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대용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가능해졌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면 정보를 누가 생성하고 그 어떻게 유통을 해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정보단에 그러한 관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능정보 사회는 그 정보의 기초 단위가 되는 데이터에 더 많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뭐 누가 바둑을 잘 둔다더라 그게 아니라 이 인공지능에게 기보를 그 학습시켜서 인공지능이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바둑을 두는 수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러한 것이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도래하게 될 인공지능 사회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될 텐데 그것의 기초는 역시 기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고 정제하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유통하고 활용하고 하느냐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의 인포메이션 정보를 생성 유통했던 것만큼 이제 데이터가 이제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 이제 이용자들의 이제 편익과 새로운 일자리들을 이제 창출하게 되는 혁신적인 부가가치 창출의 이제 원천이 된다.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쌀이 가장 기본이었다고 한다면 산업 사회에서는 누가 뭐래도 철이겠죠. 그리고 이제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뭐 농경 사회 쌀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앞으로 지능정보 사회에서는 데이터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모든 활동들도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 산업의 경쟁력, 더 나아가면은 개인의 경쟁력이 바로 이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고 읽고 해석하고 활용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정보 사회는 이제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가 넘쳐나게 되면 좋은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데이터, 그죠? 객관적인 데이터, 믿을 만한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근간이 됩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지능정보 사회가 되면 신뢰가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신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 또 나가면 정부의 신뢰, 이런 것들도 기반이 돼야 되겠지만 데이터를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어떤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잘 유통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의 신뢰의 문제만 좀 국한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그 믿을 만한 데이터 또는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데이터 자체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다. 또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 자체도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과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영역의 예를 들어 보자면 이제 공공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소재로 해서 공공의 알고리즘 기반으로 이제 공공 서비스가 제공이 될 때 그렇다면 거기에 사용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과연 객관적인 건지 궁금해할 겁니다. 종종 같으면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정보 공개 청구라고 해서 국민들이 이제 이게 객관성이 있는지 공정한지를 확인을 했듯이 앞으로는 그러한 공공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우리 신뢰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우리 사회 신뢰를 어떻게 다시 리빌딩하느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그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 저희들이 이제 공공 분야의 데이터를 개방을 해보면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사실 쓸모없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데이터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 같은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대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겪었던 그 가짜 뉴스 문제, 이 가짜 뉴스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그것을 기초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그러한 패턴이
모든 분야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진정성, 객관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데이터를 기초로 만든 여러 가지 서비스들, 뭐 알파고나 뭐 이러한 포켓몬과 같은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정도에 국한하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교육의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보장의 문제, 사회보험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러한 인공지능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자료인 데이터가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능정보사회가 되면 이 데이터의 좋은 데이터의 객관성, 신뢰성이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보윤리 문제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그러한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맞이하게 될 지능정보사회라는 것이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주고 있는 이제 경고입니다. 네, 최근엔 또 보안 이슈도 문제인데요. 이 보안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잘 유통시키고 활용하느냐가 또 달라질 텐데요. 보안에 대한 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방금 전에 이제 제가 그 데이터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그 데이터가 유통되는 것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제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 보안은 이 데이터의 유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됩니다. 최근에 랜섬웨어가 전 세계적으로 유포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우려들을 낳고 우리도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전적으로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유포를 하고 이제 거기에서 몸값을 요구하는 그래서 이제 랜섬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의 문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이용자들, 사용자들이 예를 들면 윈도우 그 보안 패치를 제대로만 해놓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의 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그 정보의 보안은 이제는 각자가 해결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됩니다. 뭐 정도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도둑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건물의 보안 장치를 하듯이 이제는 사이버 세상에 있어서도 개인이 또는 기업이 그러한 장치들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개인이 그것을 해놓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이 시큐리티 문제와 또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것들이 잘 보장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만 이런 4차 산업혁명도 성공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지능정보 사회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이 가져올 혼란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지능정보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줄 거냐 굉장히 비관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부분은 개개인이 더 노력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안을 위해서 개인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요. 이 랜섬웨어가 뭔지 사실 저도 좀 생소하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보진흥원 입장에서 또는 정부의 입장에서 개개인들이 보안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은 없을까요? 정부가 10대 수칙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이제 하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PC와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뚫을 수 있는 그러한 거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보안 소프트웨어 패치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된다면 한 99%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나 관련 기관들이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이 경고도 보내주고 또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걸 하기 위해서 방어벽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인식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보안에 대한 투자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그것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제 5월에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좀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4차 산업혁명은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굉장히 그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고 각각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책들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아마 새 정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가장 좋은 그런 해결 방안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민간에서 이제 주도를 하는 거고 이제 정부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은 4차 산업혁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 그리고 그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시장을 만들어내고 또 국민들이 거기에 필요한 그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게 아마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성장 시기를 거쳐오면서 경제 성장 또는 뭐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일 우선순위를 해오다가 그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격차의 문제, 뭐 소득 격차, 빈부 격차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배라고 하는 이제 정책 목표를, 그래서 성장과 분배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중점을 두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성장과 분배를 더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 공정한 사회, 또 함께 살아가는 이게 공존의 사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적인 가치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가 더 발전이 된다면 계층 간의, 세대 간의 조화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과 기계 간의 조화의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가고 있지만 이미 선진국들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굉장히 발빠른 대응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수립했고 프랑스는 관련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디지털 공화국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도 만들었고 일본도 역시 4차 산업의 선도 전략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작년 말에 이제 여러 부처가 이제 함께 정부 합동으로 이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 대책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좀 준비가 좀 미약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 정부가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러한 비전, 4가지 비전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건데 그것을 내걸고 지능정보 사회에서 성장과 분배, 세대 간 격차의 해소, 또 일자리가 마련되고 성장 동력이 넘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능정보기술, 정보통신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뒷받침해 나가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그 과학기술계,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이제 숙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부가 기본 방향을 그렇게 정했고 또 이러한 필요성 또 여기에 대한 인식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정부와 기업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같이 힘을 합하면 굉장히 발빠르게 이 분야도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숙제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그 정보화에는 굉장히 이제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에는 늦었지만 이제 정보화에 성공을 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보화에 성공을 했다는 자만심 때문에 지금 몰려오고 있는 이 지능정보 시대에 대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좀 소홀히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제 우리가 국민 모두가 컴퓨터를 잘 쓰는 나라가 되자. 그게 이제 정보화 때 이제 캐치프레이즈였고 그건 저희가 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미래지능정보 사회에서는 컴퓨터를 잘 쓰고 스마트폰을 잘 쓰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를 잘 알고 데이터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도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개인의 그 여가 문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가 이제 정보통신 1등 국가였다면 앞으로는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국민이 앞으로의 시대에 지능정보화 시대에 1등 국민이 이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교육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그 공부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그리고 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알고리즘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는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저희들이 이제 영어로는 그 컴퓨터적인 사고다,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만들어 줘야만 되는 것이지 뭐 프로그램을 잘 짜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이 데이터 활용의 역량을 강화를 해주고 또 아울러서 데이터의 전문 인력들을 폭넓게 양성해 나가는 일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제 그 국가사회에 있어서 그 ICT 분야의 이제 전문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축적되어진 이제 경험, 지식,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진흥화 사회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선발주자,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지능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관심들이 알파고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은 그래서 정부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큰 기여를 했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이러한 지능정보 기술이 우리 사회 전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심지어는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지 이러한 과제들을 정리를 해서 새로운 시대에 그 국가정책 과제를 9개 분야의 100대 과제를 저희들이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정책에 대한 지원 또 그리고 지능정보사회에 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또 시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능정보 사회에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국가가 앞으로의 그 사회에서 정말 1등 국가가 되고 1등 기업이 되고 1등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 또는 시범 사업 또 정책 개발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이러한 그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 사회 현안을 해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지능정보 기술로 국가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앞으로의 행보를 잘 지켜보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파워 인터뷰 더 CEO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데이터가 넘쳐나는 사회일수록 신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일 텐데요.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